오늘의 쉬운 파트 국내 주식 1일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7월 4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정리된 가장 최신의 시장 정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장 마감 시간, 그러니까 7월 3일 오후 3시부터 오늘 새벽까지죠. 그 밤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어제 코스피가 보니까 1.34%나 올라서 3,116.27로 마감했던데 와, 꽤 많이 올랐어요. 어떤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제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린 요인들을 보면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눈에 띕니다. 세 가지요? 네. 네, 첫 번째는 미국하고 베트남 간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글로벌 교육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좀 덜어주잖아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좀 줄어드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한국처럼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는 분명히 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무역 이슈가 좀 풀렸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로는요, 국내 이슈인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아, 그 얘기 있었죠. 네. 네, 이게 이제 기업들의 지배 구조를 좀 더 투명하게 하고 또 주주 가치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 좀 괜찮아지겠는데? 하는 그런 기대감, 매력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 이것도 다시 좀 커졌다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기대감이 작용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긍정 요인은 역시 실적인데요. 실적이요? 아, 수출 데이터 나왔죠? 네, 맞습니다. 6월 수출액이 나왔는데 작년 같은 달보다 4.3% 증가했어요. 이게 꽤 뚜렷한 회복세거든요. 네, 4.3%면 괜찮은 숫자죠. 그렇죠. 이건 바로 국내 기업들의 이익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높이는 거니까 상당히 중요한 지표 변화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외적인 환경 개선, 국내 정책 기대감, 그리고 실제 실적까지.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나오니까 외국인이랑 기관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네요. 네, 맞아요. 어제 하루에만 외국인하고 기관이 합쳐서 거의 1조 2천억 원, 그 정도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와, 1조 2천억. 네, 특히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가 4% 넘게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확 이끌었죠. 이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종합적으로 보면 대외적으로는 무역 환경 개선 기대감이 좀 생기고 내부적으로는 정책 효과 기대에다가 실제 수출 실적까지 잘 나오니까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난 거군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어제 같은 상승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뭐랄까 이렇게 좋은 흐름만 있었던 건 아닐 테고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불안 요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뭐든지 동전의 양면이 있으니까요. 하락 요인도 한 세 가지 정도로 명확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미국의 6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너무 좋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아, 고용이 좋은 게 왜 하락 요인이죠? 이게 왜 문제냐면요. 경제가 너무 튼튼하면 중앙은행인 연준이 굳이 금리를 서둘러 내릴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거든요. 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드는군요. 네, 맞아요. 실제로 시장에서는 7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거의 5% 수준까지 뚝 떨어졌다. 이런 분석까지 나올 정도예요. 5%요? 와, 거의 안 한다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계속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시장의 기대가 확 꺾이니까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그리고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 가능성, 이것도 잠재적인 변수고요. 그렇군요. 경제가 너무 좋은 게 오히려 부담이 되는 상황. 두 번째 하락 요인은 뭔가요? 두 번째는 다시 좀 고개를 드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란이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라고 하죠. 네, 핵사찰기고요. 네, 그 기구의 핵사찰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것 때문에 국제 유가 WTI 기준으로 하루 만에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아, 중동 쪽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 건 진짜 부담이죠. 유가도 오르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건데요. 복합적이요? 네, 금리 인하 기대는 낮아졌잖아요. 근데 유가는 또 오른다. 이러면 고금리 상황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생기고요. 네네. 동시에 유가가 오르니까 물가 상승 압력,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지게 되는 거죠. 아,
결국 기업들 비용 부담 커지고 소비자들은 지갑 닫고 뭐 이런 걱정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걱정들이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이게 글로벌 유동성에 영향을 줄까가 걱정인데 거기에 준동 리스크로 유가까지 올라서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더해진 좀 다소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거군요.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 24시간 동안 우리 구독자님께서 주목하셔야 할 주요 일정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것도 한 3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미국 독립기념일이라서 미국 증시가 쉽니다. 휴장이에요. 아, 오늘 미국 쉬는 날이군요. 네, 이러면 보통 글로벌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요. 평소보다 작은 뉴스에도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적으니까요. 네, 특히 이제 미국 쉬는 동안에 불거지는 뭐 중동 문제라든가 유가 관련 소식들 이런 거에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관련 뉴스를 계속 좀 주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휴장 중 뉴스 체크가 중요하겠네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로는 오늘 오후 1시인데요.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연준 인사 연설이요? 네, 연준 고위 인사의 발언은 항상 중요하죠.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어떤 힌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늘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거든요. 그렇죠.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이냐 이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발언 톤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으로 바로 오늘 오전 중인데요. 한국의 5월 경상수지가 발표됩니다. 아, 우리나라 경제지표군요. 네, 경상수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랑 거래해서 얼마나 벌었냐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잖아요. 그래서 원화 가치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흑자 규모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겠네요. 예상치랑 비교해서요. 그렇죠. 흑자 규모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뭐 예상을 뛰어넘는지 아니면 좀 못 미치는지 여기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결과도 중요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님께서는 앞으로 24시간 동안 미국 증시 휴장에 따른 영향 잘 보시고 보스틱 총재 발언 내용 체크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5월 경상수지 발표 결과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시장 흐름을 좀 따라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오늘 국내 주식시장 상황을 좀 요약해보면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협상 타결이라든지 국내 상법 개정 효과 기대, 또 수출 호조 같은 이런 긍정적인 측면하고요. 네, 동시에 미국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 중동 리스크 부각되면서 유가 상승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서로 좀 심겨루기를 하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호재와 악재가 혼재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국내 주식 1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파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